지금 보통 우리가 물을 주는 기준은요, 보통 우리가 배지 볼륨으로 줘요. 그러니까 배지 볼륨이 크면은 한 번에 주는 물량이 많아지고, 배지 볼륨이 작으면 한 번에 주는 물량이 줄어드는데, 보통 2에서 4%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10m면 2에서 4% 얼마예요? 200에서 400ml가 되고, 20m면 어떻게 돼요? 400에서 800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70에서 200 사이를 우리가 보통 주거든요. 거의 그 안에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물 주는 거는 배지의 볼륨이 크면은 한 번에 그러면은 배지 볼륨이 크면 물을 많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한 번에 주는 물량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넓어지죠. 그러면은 한 번에 주는 물량을 조금 주면 폭은 좁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큰 배지는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고 간격을 벌리고, 작은 배지는 한 번에 물을 조금 주고 자주 주고, 그렇게 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제 그건 우리 일반적인 방법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안면하고 우리가 그 델타 C라는 게 있어요. 델타 C. 델타 C가 뭐냐면은 공급해가고 배진의 C를 차이를 우리가 델타 C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3을 줬는데 배진의 C가 5야. 그럼 델타 C가 얼마죠? 2가 되죠. 예. 내가 공급을 3을 했는데 배진의 C가 2야. 그럼 델타 C가 얼마요? 마이너스 1이죠. 우리가 보통 그냥 2 하면은 플러스 2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게 3인데 배진 A가 근권 C가 5다 그러면은 델타 C는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공급이 3인데 배진 C가 2다 그러면은 델타 C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것들요. 그래서 델타 C는 그러면은 보통 델타 C가 아까 그랬었죠. 그 코이어 배지하고 앞면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배수 능력이 좋다고 그랬어요? 코이어 배지보다 앞면에 배수 능력이 좋다고 했죠. 그럼 아무래도 델타 C가 누가 더 높을까요? 같이 구하려면 코이어 배지가 델타 C가 더 높아요. 그리고 더 높게 관리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코이어 배지가 일반적으로 높은데 더 높게 관리하는 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해보세요. 배집의 볼륨이 크다는 얘기는 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근데 많다는 얘기는 영양생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뿌리도 영양제잖아요. 뿌리가 많다는 얘기 영양생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영양생장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배지 근권을 이씨를 생식으로 영양으로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씨를 좀 더 높게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죠. 이것들요. 이것들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부피가 크면은 다량수에 부피가 작으면 소량 다회 전략을 치고, 그리고 코이어 배지하고 앞면 대비가 있는데 코이어 배지가 일반적으로 볼륨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량 수의 전략을 피고 앞면은 소량 다의 전략을 피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줄 때 이제 볼게요. 물을 주면 그래서 우리가 보수성을 보게 되면은 앞면 같은 경우는 보수성이 이게 코이어 갈게요. 코이어는 보수성이 어때요? 앞면보다 지금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앞면하고 폴라이트가 바뀐 거라고 했어요. 이거 아직 기억하셔야 돼요. 앞면 폴라이트 제가 못타요. 위아래 바뀌었다. 예, 바뀐 거 확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 시험 문제 냈는데 아마 이거 바뀐 거 모르는 사람은 틀린다고 쓸 수도 있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위아래가 그래서 못타요. 또 앞면은 코이어가 제일 보수성이 좋고 중간에 앞면, 그다음에 폴라이트다. 그러니까 보수성하고요. 유효수분하고는 달라요. 보수성은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고, 어떻게요?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 보수성이 있어요. 그럼 보수성은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유효수분은 앞면이 높아. 그럼 똑같은 물이 있으면 유효수분이 높은 놈이 스펠을 많이 받을까요? 유효수분이 같은 물인데 유효수분이 작은 게 스펠을 많이 받을까요? 유효수분이 작은 게 스펠을 오겠죠. 유효수분이라는 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고, 보수성에서 유효수분을 빼면 나머지 물은 식물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이거든요. 이것들이 스펠을 일으킬 수 있는 물들. 그래서 여기서 유효수분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한번. 저온이면 시드름병이 왜 발생한다? 유효수분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물량은 똑같이 있어. 여기 1리터의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온도가 18도일 때는 유효수분이 700ml였는데 온도가 10도로 떨어지면 유효수분이 30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온일 때 식물한테 해를 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났죠. 물량은 똑같은데 배율이 달라졌어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물과 해를 끼치는 물의 비율이 달라졌죠. 이것들. 그래서 굉장히 온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율 변화를 크게 주면은 영양생장 때 함수율 비율을 크게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생식일 때는 함수표를 작게 놓는다. 그래서 함수가 주야가 그 함수차가 클수록 꽃이 많이 피고요. 주야가 온도편차가 클수록 꽃이 많이 피고, 주야가 함수편차가 작을수록 꽃이 안 피고, 주야가 함수편차가 온도편차가 작을수록 꽃이 안 피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물 줄 때 광량에 비례해서 급액 간격을 설정한다. 맞죠? 그다음에 11시부터 15시에는 광도와 강으로 자주 물을 주겠고요. 광량이 작으면은 급액 간격을 벌려요, 늘려요? 착각이세요. 광량에 비례한 급액 간격을 벌려요, 늘려요? 광량이 많아지면은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어. 광량이 많아지면은 물을 자주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간격은 좁아지겠죠. 이거 제가 문제 내놓고 제가 착각인데 방금. 광량에 따라 광량에 반비례하죠. 물 주는 간격은. 그리고 광량에 비례하죠. 물 주는 간격은. 광량에 반비례하죠. 물 주는 간격은. 광량이 셀수록 간격은 좁아지고, 광량이 늘어날수록 광량이 늘어날수록 간격은 좁아지고, 광량이 줄어들수록 간격은 벌어지죠. 제가 나도 틀릴 뻔했다. 요거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11시에서 보통 맑은 날에는 물을 그러니까 11시에서 11시 도에는 자주급액하고요. 광량의 반비례해서 급액 간격 설정하고, 내가 요 문제를 냈는데 요거 그대로 냈거든요. 근데 내가 방금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광량이 작으면 급액 간격을 벌리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폴라이트 안면 코이어보다 일반적으로 폴라이트는 안면 폴라이트보다 급액 간격을 어때요? 선한 쪽이 벌려요, 좁혀요? 급액 간격을. 코이어 배지 그 폴라이트는 짧게 주죠. 여기 바뀌라고 했어요. 짧게 주라고 했어요. 여기가 위아래 바뀐 거래요. 짧게 주죠. 자주 주죠, 물을. 우리가 이제 그 일중 양액 관리에서 좀 볼게요. 보면은 소액 관소량 같은 경우는 배지 볼륨이 2%를 우리가 소액 관소라고 하고, 보통 표준 관소는 배지 볼륨이 3%, 그다음에 다량 관소량은 배지 볼륨 45%인데, 여기서 이제 드리퍼를 내가 1리터 20리터 배지에 4개를 꼽았어요. 2%를 물리고 싶어. 그러면은 얼마예요? 400리터죠. 400리터 400ml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100ml 주면 딱 맞죠. 3%가 되면 얼마예요? 150ml를 주면 20리터에서 그러면 3%가 맞고, 만약에 그 다량 관수로 4%를 주게 되면은 800ml니까 한 번에 200ml 주면 되고요. 만약에 드리퍼를 5개 꼽아놓으면 어때요? 역시 그 비례해서 물량 한 번 주는 물량을 줄이면은 전체 5 곱하기니까 드리퍼 하나당 곱하기 5 한 거하고 드리퍼 하나당 곱하기 4개 하게 되니까 드리퍼를 많이 꼽을수록 한 번에 주는 물량은 줄어들겠죠. 같은 물량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액 금소량을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게 볼게요. 15리터에 3%면 450. 그러면은 4개 점수량을 점적발 4개 봤을 때 112.5ml를 주게 되고요. 소량으로 할 땐 2% 그러면은 75cc. 제가 얘기했죠. 보통 70에서 200cc 내에도 거의 물을 준다고 했어요. 웬만하면 거의 다 배지가 70에서 20cc.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얘기한 그 2%에서 3, 4% 사이에서 우리가 물을 주기 때문에 이 70에서 보통 400 정도가 보통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드리퍼를 4개 꼽아놓고 5개 꼽아놓고 20리터 배지에다가 그러니까 1분을 주는 분이 있어요. 드리퍼로. 그러면은 1분 주게 되면은 355, 150ml가 물이 들어가죠. 그럼 물이 어떤가요?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거죠, 이들요. 근데 왜 70ml, 왜 2%, 3%가 왜 나왔을까요? 왜 이게 나왔을까? 2%가. 일단은 배지를 근권을 한번 적실 수 있는 물이에요, 이것들요. 근권에 한번 적실 수 있는 거. 거기서 또 하나 있어요. 2%에서 3%를 줘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펌프가 가동했을 때 앞뒤 물량 차를 좀 줄일 수가 있다. 뭐냐면은 펌프가 가동을 됐을 때 바로 압이 가해지는 게 아니죠. 앞에는 가위 빨라지고 빨리 차고 뒤는 늦게 차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짧게 물을 주게 되면 앞뒤의 물량차, 펌프가 돌아가는 시간 동안 뒤는 물이 안 들어가고, 처음에 워밍업 할 때 앞에는 물이 들어가고 편차가 커지고, 또 압이 펌프가 딱 꺼졌을 때 뒤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앞에가 물이 항상 많고 뒤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편차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에서 4%를 한다. 1%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뭐예요? 일단 근권 한번 적실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량의 편차가
구역마다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액의 3단계에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3단계 관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관리법인데요. 1단계는 어때요? 1단계가 언제예요? 금액의 개시부터 첫 금액이 들어갈 때부터 언제까지? 바로 첫 배액이 나올 때까지가 바로 1단계다. 2단계 뭐예요? 첫 배액부터 금액이 마감될 때까지가 2단계죠. 3단계는 뭐예요? 마지막 물이 들어간 이후부터 첫 금액이 들어갈 때까지가 우리가 3단계라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지금 1단계 볼게요. 여기 1단계. 요게 파란색이 이시고 녹색이 함수율인데 어때요? 함수율은 올라가고 이시는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1단계에서는 이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단계에 대해서 올라가 이시가 2단계는 어떻게 되냐? 함수율이 수평으로 유지되면서 이시는 내려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때 배액이 나오거든요. 배액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1단계는 어때요? 근권 이시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계속 높아지는 시점이 1단계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함수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근권 이시를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권 이시를 낮추고 싶다. 전략은 근권 이시를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시를 여기서 이 첫 배액을 갖다가 일찍 빼면은 어떻게 돼요? 이시가 내려가고 첫 배액을 늦게 뺄수록 이시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내가 물을 짧게 자주 주면 어떻게 해요? 이시가 올라갈 테고 물을 왕창 주면 어떻게 돼요? 이시가 내려갈 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단계에서 우리가 이시하고 함수율 조절을 이때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배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액이라는 거는 목적이 뭐예요? 근권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근권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목적은 작물의 생육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정해놓은 거 일단 그래서 배액량을 정해놓는 게 정해놓지 않아요? 정해놓지 않아요. 세력에 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세력이 너무 강해, 그때 배액을 안 뺄 수도 있어요. 왜?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세력을 죽이기 위해 세력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어떤 경우 이럴 수도 있어요. 온도가 올해같이 광이 막 굉장히 세고 온도가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식물이 먹는 것과 상관없이 뭘 한다? 근권을 시키기 냉각수로 우리가 배액을 많이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하나가 추세선이 있죠. 광량의 누적 광량이나 광량에 따라서 어때요? 배액률은 올라가야 내려가요? 광이 세지면은 배액률이 올라가고 배액률이 광이 약해지면 배액이 내려가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0에서 40%라는 거예요. 보통 0이라는 건 뭐야? 안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안 빼도 된다. 그래서 0에서 40%고 광이 세고 온도가 높을 때는 40%라고 돼 있지만 더 뺄 수도 있어요. 이때는 50%, 60% 뺄 수도 있다. 이때는. 그리고 배지가 좋을수록 배액률을 낮춰도 된다. 그래서 보통 근권에 그러니까 그 배지가 좋다는 얘기는 배수 능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액을 적게 빼도 뭐예요? 0을 바깥으로 제거하기 쉽죠. 그러니까 좋은 배지들은 배액을 조금 빼도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가능한 배액을 양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배액을 줄일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배액을 줄인다는 건 뭐가 들어가 좋아요? 물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비료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때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법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온실내에서 나오는 배양액을 이제 앞으로는 못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배액을 적게 뺄수록 환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들 바로 광량이 적을 때에는 뭐 배액이 없어도 된다. 그래도 언제 배액을 안 빼요? 우리가 흐린 날 또는 겨울철 약광기 때는 거의 배액을 안 빼고요. 배액을 빼더라도 5% 10% 정도에서만 빼고 말아요. 한겨울철에는. 왜냐? 배액을 많이 빼게 되면은 일단은 약광기 때는 배액을 안 빼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금액 조절을 할 때 금액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배액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있어요. 배액을 왜 뺀다?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이거 편차를 일단 주식하는 거. 뭐냐면은
앞뒤 물량 차요. 예를 들어 물이 예를 들어서 이 구역에 따라서 어디는 물이 더 들어. 우리가 오차 범위를 드리퍼를 몇 프로 둔다고 했어요? 10%를 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통 10% 이상 돼요. 그러면은 물이 말디 들어가는 구역과 조금 들어가는 구역이 있는데 만약에 전체 배액을 안 빼게 되면 어때요? 어디는 물이 분명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런 토출량 차이에 의한 편차를 줄여서 놓고요. 그 다음에 양수분 흡수요. 우리가 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양분을 많이 흡수하고 햇빛이 없으면 양분을 적게 흡수하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많이 흡수하고 온도가 낮으면 적게 흡수해요. 그럼 구역마다 어때요? 양분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내가 양분을 넉넉하게 넣어준다고 하면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여유분이 생기겠죠. 그들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액을 배출한다. 그 다음에 양수분 분포의 불균일성. 배지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안면 같은 경우는 좀 덜하고 코열 배지는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면 같은 경우는 보통 배액구를 2개 정도 뚫으라고 하는데 9배가 잘 맞는다면은 코열 배지는 4개 정도 뚫으라고 해요. 왜냐? 바로 이 불균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지 하나에 그러니까 배지마다 불균일한데 배지 내에서도 불균일해요. 그래서 내가 배액을 빼줄 정도 돼야 배액을 뺀다는 얘기는 안에 물이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불균일성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급액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급액할 때마다 배액을 발생시킬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왜냐면은 배액을 어제같이 비 오는 날 배액 뺐다가는 풀이 썩어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 안 냈어요. 근데 한번 외워놓으면 돼요. 이거는. 이것도 어디 가서 되게 아는 체하기 좋은 공식이거든요. 일단 뭐예요? 이 공식에 의하면은 배액률이 높을수록 이시는 낮아지고 공급이시가 높을수록 이렇게 할게요. 공급이시가 높을수록 근권이시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배액을 안 뺄수록 근권이시는 높아진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근권이시를 높일 때는 공급이시도 높이고 배액은 안 빼요. 적게 빼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배액을 좀 이건 내년에 컨설팅 할 때 한 토마스를 해가지고 저기 좀 심도 있게 한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보는 쪽으로 바꾸자고 이거는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거 이제 이 표를 보세요. 이거 하나 폼만 보시면 돼요. 앞에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요. 일단은 공급 개시, 그러니까 물을 일찍 주면 이 시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예? 이 시가 내시가 내려가죠. 그 다음 함수율은 어때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공급 종류가 일찍 그러니까 공급한 시간 일찍 종료하면 이 시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이 시가 올라가고 함수율은 떨어지죠. 그리고 일회 공급량을 증가시키면은 일회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배양육이 일회 공급량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일회 공급량을 증가시켰는데 주의점 하나 있어요. 일회 공급량을 증가시켰는데 그러면은 배행률은 어때요?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한 번 공급량을 늘리면 예를 들어 한 번에 70ml 주는 100ml 주는 사람보다 200ml 주는 사람의 배행률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내가 배행률을 낮추고 싶으면은 내가 똑같이 300을 물을 주더라도 150씩 2번 주는 게 배행률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배액이 더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 횟수가 증가하면 함수율이 올라간다. 맞죠? 공급 횟수가 증가하면은 함수율이 증가하고 공급 횟수를 낮추게 되면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내가 봄철 내에 배진에 봄철에 볼게요. 내가 이제 3월 달인데 2월 말 3월 초인데요. 3월 중하순 광이 많고 온도가 높아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함수율을 높이고 싶고 어때요? 목표값은 함수율을 높이고 이 C는 낮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공급을 일찍 하고 함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공급을 일찍 해야 되죠. 아니면은 물을 쪼개서 자주 주거나 그러면은 내가 이 C를 낮추고 싶잖아요. 소량 다회 전략을 펴야 돼요? 다량 다회 전략을 펴야 돼요? 이 C를 낮추고 싶으면 다량 다회 전략을 펴야 되죠. 이것들요. 아니면은 소량 또 그러면은 제가 알려요. 이게 소량 조절 방법은 일단 소량 다회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함수율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첫 공급을 일찍 하면 함수율도 올라가고 이 C가 떨어지죠. 이것들 한 거고. 그 다음에 관수 마감을 일찍 하고 다량 소외 전략을 피게 되면 어때? 관수 마감을 일찍 하면 함수량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량 소요 전력을 피게 되면 함수량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첫 공급을 일찍하고 마감 시간도 일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 공급을 일찍하면은 함수량은 올라가고 이신 떨어지는데 마감을 일찍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함수량은 떨어지고 이신 다시 올라가죠. 충돌이라고. 첫 공급을 늦게 하고 소량자의 관수를 짜면 어떻게 될까요? 첫 공급을 늦게 하고 늦게 하면 어때요? 함수율이 떨어지겠죠. 소량자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함수율은 올라가는데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첫 공급을 일찍 하고 소량 다량의 전략을 쳐서 함수율도 오르고 이시를 낮추는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는 가을철이에요. 가을철은 어때요? 가을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측정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75%. 내가 지금 9월 말이에요. 함수율이 75%고 이시가 3.5야. 근데 내가 가을철로 가면 이제 10월달 가면은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싶어. 광량도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시는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함량을 간소한 법은 첫 공급을 늦추고 마지막 공급을 일찍 주둔하고 다량 소외 전략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일정한 배지 이슈 방법은 공급한 이시를 높이는 약간 그 높이는 게 좋은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첫 공급을 늦춘다, 마지막 공급을 일찍 주둔한다, 다량 소외 전략을 피게 되면은 이시는 올라가고 함수량도 떨어지게 된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전략을 봄에는 함수율을 오르고 이시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피게 되고 가을철에는 약광기로 들어가니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이시를 높이는 전략을 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이시를 높이는 단계에 낮추는 단계 지금 이 시점에서 12월로 가죠. 오늘보다 12월 20일 날 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소량, 더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점점 늦게 주고 일찍 주고 다량 소외 전략,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고 물을 툭툭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2월 가면은 하루에 2번, 4번 물을 주는데 150씩 3번 주면 500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관리 요령을 보게 되면 계절별 관리 요령이에요. 이걸 한번 보던 이제 실습하러 갈게요. 일단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광량이 없죠. 그래서 겨울에 뿌리 관량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봄철 증산량이 많아질 때 적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통 우리가 중부지방, 남부지방에서는 7, 8월에 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을 넘어갈 때 과일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 뿌리 관량을 좋게 해야 되죠. 뿌리 관량을 좋게 하는 방법은 뭐다? 뿌리 자극 준다. 뿌리 자극이 뭐예요?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이시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율 떨어뜨리고 이시를 높이고 어떻게 돼요? 함수율 편차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봄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광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수율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주간 함수율 편차를 줄이고 이시를 낮게 공급하고 그러면 점차 이시가 떨어질 거예요. 급여 시간대는 점차 증가되게 되죠. 이때는 만약에 겨울에는 10시에 물 줘서 12시 끝났다고 하면은 3월달에 가면은 9시에 물 줘서 한 2시까지 물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5월달로 가면은 8시에 물을 줘서 4시 정도까지 물을 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때는 수분 함수량을 우리가 보통 배지 함수율을 70% 이상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밤에도 별로 안 떨어뜨려요. 밤에도 증산량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도 열대야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증산량이 많아요. 그리고 물을 다 열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물을 다 열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람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함수율을 야간에 높게 놓는다. 그러면 물을 잘 흡수하게 해서 돼요. 근권 이시를 떨어뜨리죠. 그랬더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활력이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겨울을 대비해서 함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요. 주야간 편차를 크게 만들고 점차 이시를 높인다는 거죠. 보면은 광량을 볼게요. 이게 누적 광량 150에서 관수 시점이 돼 있어요. 190, 100 뭐 나와 있는데 봄하고 여름하고 다르죠. 봄에는 어때요? 한 30분 정도면은 어때요? 150줄이 아침에 들어올 거예요. 100줄 정도 150줄이 들어올 거고. 겨울에는 어때요? 한 2시간은 지나야 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해가 7시 반, 8시 정도 해가 7시 반 뜨게 되면 보통 첫물을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첫물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마 한 대부분의 농장들이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지금 첫물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12월 가면은 9시 반에서 10시에 거의 첫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다음에 급액 횟수를 보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다량 소의 전략을 핍니다. 배지를 건조하게 만들고 이시를 높이고요. 점차 소량 다로 가고 여름철은 소량 다회로 가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다량 다회일 수도 있다. 소량 다회가 아니라 다량 다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시를 낮출 수도 있죠. 그래서 다량 다회 전략을 펼 수도 있고 이때는 가로치고 광이 강할 때는 다량 다회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 다시 다량 소의 전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겨울철에 물을 줄 때 그러면 다량이라는 건 얼마예요? 아까 볼륨을 얼마라고 했어요? 2에서 3%. 2에서 3% 일반적으로. 그러면 20리터 배지면 얼마예요? 소량이면은 400, 다량이면은 800, 보통 600이죠. 15리터 배지면 어때요? 다량이면 한 500 정도 될 거고, 소량이면은 한 400 정도 될 거고, 다량이면은 한 600 정도 될 거예요. 600 정도요. 그래서 배지의 볼륨에 따라서 다량 소에 물 주는 양이 다르죠. 그래서 배지마다 예를 들어 또 우리 통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면 10에서 15리터, 호역 20리터 하니까 대략 전화만 들어봐도 딱 물어봐요. 앞면 15리터, 호역 배지는 거의 20리터를 기준으로 우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다량 소의 소량 다해 이런 것들도 배지의 볼륨에 따라서 실제로 다르죠. 그래서 근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을 봤어요. 갔더니 잘하네. 뭐냐면 호역 배지인데 30리터를 써 부요. 그래서 엄청 좋대요 자기는. 근데 왜 좋냐?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량 소해를 써야 돼요? 소량 다해를 써야 돼요? 극단적 다량 소해를 써야 돼요. 어떻게 줘야 돼요? 한 거예요? 30리터에 4% 잡아보세요. 얼마예요? 1.2리터죠. 그럼 드리퍼를 5개 박아서 얼마 줘야 돼요? 그러면 물을 300 이상 줘야 돼요. 300 이상.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그래서 배지가만 비싸잖아요. 배지가만 비싸고. 그리고 300리터, 30리터하고 20리터하고 누가 뿌리가 더 많을까요? 30리터가 많아요. 근데 뿌리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했나요? 뿌리가 많으면 뭐가 줄어든다? 과일 양분을 뿌리가 사용해서 전체 생산량은 감소할 수 있다. 물론 이제 30리터 배지 장점은 하나 있죠. 뭐에 좋을까요? 극단적 고온기를 벗어날 때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배지가 물론 뿌리가 좋으니까. 왜냐면 아주 온도가 28도, 30도가 되면 뿌리 활력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뿌리 볼륨이 크게 되면은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정상적인 재배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이걸 제가 등록 더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말한 데서 다 나왔거든요. 그냥 2번 정도